최근 가스요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늘었습니다. 강원도는 무이자 대출 등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상인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원주와 여주를 잇는 복선 전철 건설 사업이 막바지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9일 열린 문마급 주민 설명회에서 일부 주민들은 문방역 신설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속초의료원 응급실이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속초보광병원이 의료 인력을 응급실에 집중 배치하고 응급 후송 시스템을 갖추는 등 응급의료 공백 채우기에 나섰습니다. 동해시가 지난달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고 격리지를 무단 이탈한 한 중국집 대표와 종업원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들은 격리 기간 중에 식당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가스요금이 오르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훌쩍 뛴 난방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강원도는 요금 납부를 미루게 하는 동시에 소상공인들에게는 무이자 대출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춘천 퇴계동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박정훈 씨. 최근 가스요금 고지서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평소 70만 원대였던 가스비가 50만 원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거의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알바생 한 달 월급 정도로 갑자기 가스비가 확 뛰니까 이제 많이 놀랐죠. 가스 사용이 많은 목욕탕업과 숙박업 역시 난방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요금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손님 줄어들 걱정에 엄두를 못 냅니다. 고객분이 한 명이 오시든 10명이 오시든 100명이 오시든 똑같이 물을 데피고 아침에 물을 받아놓고 유지를 해야 되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손님 간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공과금 때문에 더 그래요. 강원도는 9일 도내 도시가스 업체들과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2월 도시가스 요금이 3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최대 3개월까지 가스요금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도는 또 납부 이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겐 업체당 최대 500만 원까지 6개월 무이자 대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500만 원을 풀로 이분들이 6개월 받았을 때 업체에서 답해서 한 18만 원 정도 이자 부담을 덜면서 지금 그 가스료나 전기값이 주는 부담감을 상쇄시킬 수 있고요. 반면 조삼모사식 대책이라는 볼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안 내는 거를 깨끔 했고 정책에서 뭔가 하겠다는 그 쇼맨십을 보인 것뿐이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일단 이익이 안 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도 가스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기조를 밝혀 중소상인들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주와 여주를 연결하는 복선전철 건설 사업이 막바지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네,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 시행을 위한 주민 설명회가 열린 건데요. 이 자리에서 일부 주민들은 문방역 신설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수도권과 강원권을 직접 연결하고 지역 주민들의 철도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되는 원주 여주 간 복선 전철 사업. 총 연장 22.174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원주 구간에는 800m에 달하는 교량과 7km가 넘는 터널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난 2016년 3월 철도 건설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목표대로라면 2027년 완공됩니다. 여주 원주 간 복선 철도는 이곳 섬강을 넘어 문막을 거쳐 지정면에 있는 서원주역까지 연결됩니다. 9일 문마급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사업 기간과 예산이 좀 더 소요되더라도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예산을 더 늘고더라도 4년, 5년이 더 걸리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문막역을 노선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철도공단은 반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문막역 신설을 추가한다면 자칫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 정도 시 규모의 역사가 세계에 있는 데는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쪽에 문막 쪽에 역을 만들고 싶은데 그럼 저희 자체에 또 비시 관계가 있고 해서 사업성이 떨어져서 노선을 그렇게 잡은 거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문제는 철도 건설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 일부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도 소음과 진동이 기준치를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초과된 부분에서는 어떻게 저 사업 구간 내에 있는 가구들에 대한 피해 대책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는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은 공사 단계에서 소음과 진동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각종 안전시설과 무진동 장비 투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계상 시속 250km를 목표로 수도권과 원주를 더욱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원주 여주 간 복선 전철 공사가 시작부터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속초 보광병원이 속초의료원 응급실 정상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응급실 의료 인력을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의료원은 지난 1일부터 응급의학과 전문의 퇴사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응급실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 속초 보광병원은 응급실 의료 인력을 보강하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는 3차 대학병원과 연계한 응급 이송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동해시가 자가격리 수칙 위반과 격리장소 무단 이탈자에 대해 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는 지난달 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이던 관내 중식당 대표 A씨와 중국 국적의 종업원 B씨를 현장 점검 후 적발해 고발 조치했습니다. 무단 이탈로 고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거꾸로 뒤집혀 있는 어선 한 척. 지난 3일 늦은 밤 사이 바다에서 또다시 참담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생업에 나섰던 어선 청보호가 전복돼 어민 12명 가운데 3명을 제외하고는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박 사고는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집니다. 최근 6년 새 바다에서는 15,600건이 넘는 선박 사고로 2,8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다쳤습니다. 어선 사고도 최근 6년 동안 한 해 평균 600여 건이 발생했는데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듯 선박 사고는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지만 사고 예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배정된 예산은 지난 2017년보다 106억 원이 줄어들면서 69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씁쓸함이 남는 상황인데요. 선박 사고는 앞서 진도 맹골수로에서 마주한 참사를 통해 배웠듯 무엇보다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사실. 철저한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는 약속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고물가 비상입니다. 난방비는 폭등했고 외식 비용도 많이 올라서 지갑 열기가 무서운 요즘인데요.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외계층은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무료 도시락과 1,000원 식당 등 소외 이웃들을 위한 나눔의 현장에서도 이 고물가 여파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따뜻한 밥 한 끼를 짓는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기자가 간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전통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3인 가족이 함께 먹을 저녁 거리를 사러 왔는데요. 과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오늘의 메뉴는 삼겹살과 된장찌개입니다. 쌀과 삼겹살, 상추를 비롯한 채소, 두부 등 모두 더해 비용은 45,700원. 된장과 김치 등 밑반찬을 더하면 한 끼 상차림 비용은 더 올라갑니다. 2023년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2% 올랐습니다. 특히 양파와 오이, 닭고기 등 일부 품목은 그 상승폭이 더욱 컸는데요. 여기에 난방비 폭탄이 더해지면서 서민 가게는 팍팍해졌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외 계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역전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노숙인 등 소외 이웃들을 위한 도시락 나눔 현장입니다. 준비한 도시락은 모두 70개, 10분도 안 돼 동이 났습니다. 봉사자들은 요즘 무료 도시락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난방비 비용도 굉장히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아주 어려운 상황들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또 낙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호소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방에서는 식사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곳은 천원 식당 기운차림. 1,000원이면 맛있는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홀몸 노인과 영세한 인접시장 상인들. 기운차림 역시 고물가 여파를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경기가 더 나빠지면서 더 인원수가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어떤 지원금이라든지 후원금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 확보하는 것도 쉽진 않아요. 버섯 등 식재료가 식당으로 한가득 실려 들어옵니다. 고물가에도 1,000원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지역 상인들과 시민들의 후원 때문입니다. 저희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서로 부족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나눌 수 있는 십시일반 정신으로 우리 상인들과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려운 이웃들이 맘 편히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곳. 1,000원을 받는 이유는 이용자들이 부담 없이 떳떳하게 식사를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근데 너무 좋아. 진짜 우리들 서민들한테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매일매일 같이. 이 돈 가지고 어디서 그렇게 잘 먹어.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요. 정말 좋죠. 우리 시장 어르신들이 정말 싸고 맛있게 먹고 여기 기운차림에서 또 너무너무 맛있게 해주니까 우리는 더욱더 잘 먹고 있죠. 고물가에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눔 활동을 이어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따뜻한 온정을 이어가는데 가장 큰 동력은 바로 시민들의 관심입니다. 기자가 간다. 이재필입니다. 강원 춘천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조직위는 9일 춘천 잭슨 나인스 호텔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조직위원 2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조직위는 오는 8월 열릴 2023 강원 춘천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 참가 규모는 저희들이 최소로 잡았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5,000명 정도가 외국의 선수 임원들이고요.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는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춘천 숭암 스포츠타운에서 열립니다. 강원도가 도내 5개 의료원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병원 모델을 도입합니다. 원주와 강릉 의료원에는 스마트 진단 지원 보조 시스템과 스마트 외래 고도화형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또 속초와 삼척, 영월 의료원에도 입원 간호 업무 자동화 시스템과 환자 모니터링 등 기존 간호사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산불 조심 기간 강원도 내 국립공원 고지대 탐방로가 통제됩니다. 국립공원공단과 강원 지역 4개의 국립공원 등은 봄철 산불 예방과 자연보호, 해빙기 낙석 위험 등에 따라 3월 2일부터 고지대 탐방로 입산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입이 통제되는 기간은 치악산 국립공원이 4월 30일까지, 설악산과 오대산, 태백산 국립공원은 5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설악산 오색에서 대청봉 구간, 오대산 정멸보궁에서 두로령 구간 등의 입산이 금지됩니다. 삼척시가 내국인과 외국인 체류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내국인 25명 이상 또는 외국인 15명 이상일 경우 당일 관광은 20만 원, 1박 관광은 40만 원이며 30명 이상일 경우 1박 관광 30만 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다만 당일 관광과 숙박 관광은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업체당 1회 최대 200만 원까지 제한합니다.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2023 강원도 강소영 잠재 관광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강소영 잠재 관광지 발굴 육성 사업의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군은 1억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습니다. 또 한국관광공사와 업무 협약을 통해 케이블카 주변 관광지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인프라 개선과 함께 여행사 연계 관광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